최근에 또 재밌는 이슈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등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안 그래도 트위터로 열심히 그 트럼프를 지지했고 또 둘이 화상 채팅이었나? 뭐 하여튼 인터뷰도 막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에 나와서 연설 때 올라와서 트럼프를 지지해달라 뽑아달라라고 요새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한 명당 4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을 넘는 그 지급하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트럼프를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의 마인드로서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있어서 민주당이 오히려 도와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알고 네. 보면 네. 약간 그 자동차 협의에서 빠져 있고 노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그런 트럼프가 화가 나서 오히려 지금 본인의 이제 또 앞으로 있어야 될 규제를 넘기 위한 로비로 트럼프를 지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는 사실 makes no sense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전기차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트럼프는 머스크가 지지를 하니까 뭐 전기차도 쓸만해. 그런데 이거는 장거리는 못 가잖아. 절대로 장거리는 탈 수가 없는 차야. 이런 식으로 되게 단호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런 경제적인 거 이외에도 네. 사실은 약간 이념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자기의 그 아이 중에 딸이 아마 트랜스젠더가 됐나? 맞아요. 네. 네. 아들이 딸이 됐던가 잘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네. 아무튼 한 명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아버지랑 그 관계를 끊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머스크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트라우마네, 트라우마. 네. 근데 지금 머스크를 향한 비난이 엄청납니다. 딸이 네. 계속 이제 올리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 아버지를 거의 미치광이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게 지금 기사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지금 미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문화 전쟁, 컬처 워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다니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들의 이제 권리에 대한 것들을 뭐 학교에서 뭐 이제 그 뭐 책 같은 데서 다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그 머스크가 되게 경도가 되어 있고 그것에 바로 그 한 가운데에 자기의 아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 실제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쓴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X 트위터도 그래서 인수를 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왜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마 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더코어라는 매체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주는 건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게 일론 머스크한테는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기 테슬라 자동차와 그 가격이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들이 싸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자기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줘도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이라서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X 플랫폼 자체를 이제 표현의 자유의 플랫폼을 맞아요. 하겠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사실은 트럼프랑 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뭐 가짜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표현의 자유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와 그 머스크가 결이 맞아요. 결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아예 광고하지 않아요. 기성 언론에 광고하지 않고 반언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언론 개혁을 외치는 근데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 트럼프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언론이 다 보수들한테 굉장히 가짜 뉴스만 쓰고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트럼프가 X를 인수함으로써 민주주의 그다음에 특히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아주 큰 아젠다를 세팅했고 거기에 트럼프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계정을 살려주고 지금 아메리카라는 X 계정을 트럼프한테 선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네. 여러 가지로 원래 결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좀 결이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로보택시 그 날에 굉장히 주가 폭락했어요. 거의 10% 폭락을 했는데 왜 그랬죠? 왜냐면 규제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뛰어넘을지 좀 더 자세하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트럼프의 그냥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유일한 어떤 전략이지 희망? 않을까. 네. 예, 희망. 근데 거기다 대고 투자자들한테 나는 트럼프가 해줄 거라 믿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제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플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냥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기대보다 안 나와서 폭락한 거 아닌가요? 퍼포먼스가 아니라 디테일한 네. 그 네.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네. 뭐 이제 언제 얼마만큼 뭐 양산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고. 없고요. 예. 음. 그 또 로보택시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정부에서 규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러닝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도. 근데 이 규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이 산을 넘을 건지 얘기를 안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럼프가 되면 자동적으로 될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카멀라 해리스와 이제 트럼프의 대결에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 타임스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왔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 대선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상원이랑 하원도 이제 일부 그 지역들에서 지금 선거를 하거든요. 네. 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을 최종으로 이제 인준하는 곳은 하원이란 말이에요. 다음번 하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4석인가마는 아주 유례 없이 정말 틴 마진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추세에 있는데 네. 여기에서 공화당이 더 차이를 벌리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하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원은 지금 거의 다시 공화당이 가져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몇몇 주들에서 나오는 그 민주당 출신 그 상원 의원들 그 주들이 거의 지금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하원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이 다 된다. 트라이팩터라고 해가지고는 정말 입법과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다 이제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와, 그럼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설령 해리스가 된다 해도 해리스가 된다 해도 맞습니다. 상원과 네, 하원의 공화당이- 그런 우위를 유지를 하기가 어려우면 사실은 네. 오바마의 일기 때처럼 거의 그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죠. 정말 많은 산들이네요. 그러면 거꾸로 트럼프가 됐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또 있죠. 있겠죠. 그, 네. 그쪽도 가능성도 박빙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하원도. 근데 지금 공화당이 지금 사실은 우위이니까 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들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하원 의원 그 하원 의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경합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욕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 맞아요. 딥 블루 블루스. 스테이트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유니님 얘기하셨듯이 뉴욕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씩 약화되고 맞습니다. 있다는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가 그동안 별로 돈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확 이제 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빌리언에어들이 돈을 막 주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 3 빌리언에어 poured 22억 달러를 네. 이제 트럼프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로 또 다시 돈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지금 해리스가 가진 돈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워낙 지금 돈을 많이 받아서 지금 돈은 넘쳐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돈을 많이 모았다 해서 이게 지지로 갈지 이게 투표로 갈지는
퀘션 마크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전이랑 똑같아요. MZ세대 2030 젊은 층이 정말 나와서 그 해리스 지지했던 층들이 나와서 정말 적극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미 맞아요. 기성세대는 정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그 태풍의 영향 네. 혹시 그런 어떻게 것도 보세요? 뭐 네. 이제는 좀 한 가닥 지금 조금 좀 수그러들이기는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뭐 테러가 난다든지 9.11처럼 그때 이제 조지 W 부시가 막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상 네. 사실 이런 그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네. 좀 집권당에게 불리하죠. 집권당에게 무조건 네. 좀 불리한 측면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그 허리케인이 강타한 주에서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려요. 네, 실제로 그 트럼프 캠페인에서 가짜 뉴스를 엄청 많이 퍼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 폭풍을 그쪽 하필이면 트럼프가 우위인 경합주로 돌렸다는 얘기는 그거는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음모론이 X에서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네. 음모론은 정말 왜- 창의적이네. 왜 그런 거짓 뉴스는 X에서 전혀 차단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표현의 네. 자유를 굉장히 표현의 자유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제 FEMA 그러니까 그 재복구하는 그 중앙청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앙청 같은 데에서 이제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민주당세가 그 좀 더 높은 그런 곳에다만 뭐 집중적으로 준다. 공화당세가 있는 곳은 안 준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가짜 뉴스들이 막 퍼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예전에 그 트럼프가 실제로 뉴욕인가 뉴욕 롱아일랜드인가 거기에 뭔가 자연재해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가 민주당세가 강하잖아요. 네. 거기 자연재해에 뭔가 지원을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원래는 안 해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저기 우리 공화당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 그럼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후일담 같은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오히려 그런 바이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오히려 더 트럼프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대선 전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대선 후에 풀이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또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돼도 안 돼도 미국 정치가 지금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트럼프가 안 되면 내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트럼프가 되면 되는 대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트럼프가 안 되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네. 진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네. 점심에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아는 분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냥 4년을 해야지 끝날 것 같다고 트럼프가 나머지 4년을 해야지 끝날 것 같다.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근데 4년 후에는 재선이 힘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많이 좀 힘들어 보여요. 컨디션이. 예, 그렇긴 한데 또 뭐 옛날에 보니까 뭔가 또 이 헌법인지 뭔가 뭘 좀 개정을 해가지고 또 이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무슨 뭐 플랜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왜냐면 참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실제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네. 무너질 수 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위에서 우리 이사장님을 계신 그 무위에서 하고 있는 서명 운동이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고 공유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네, 짧게.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이제 모든 건물에 모두의 1층이라고 해서 휠체어나 유아차나 뭐 어르신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종류의 지지 서명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모두의 1층 .org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서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 왜 서명하시는 게 중요하냐면은 네. 10월 23일에 이제 네. 대법원에서 네. 이 모두의 1층 관련해 가지고 네. 그 공개 변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나라가 너무 모두의 1층 같은 거 들어갈 수 없게끔 법을 너무 루즈하게 풀어놨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공개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서명을 좀 해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가야 할 길 멀습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거 서명하고 나서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거 감사합니다. 서명함으로써 오히려 네. 내가 좀 더 주변을 살필 수 있기도 하고요. 저는 맞아요. 이런 거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같이 서명할까 하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꼭 음.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모차 네.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도 그거 똑같이 해당이 중요하죠. 돼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 해결법 네. 하여튼 그렇죠. 저희가 정말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이 들면 다들 휠체어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턱은 다 모두한테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는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정말 좀 잘해주면 네. 얼마나 더 좋을까. 서울시랑 네. 같이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전 세계인들이 정말 서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이미지. 그리고 전국 아니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자유롭게 한국을 여행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아유, 네. 네, 이왕이면 오늘은 저희한테 뭐 멤버십 가입 이런 거 하기보다는 이곳에 그것도 후원을 해주세요. 네. 저희도 해주시고 무희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네, 그래서 서명 꼭 해주시고 제가 댓글에다가 서명 링크 고정해드릴 테니까 서명해주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미 작가님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